그 뉴스가 알고 싶다. 오늘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우리 지역 블로거이자 1인 미디어 활동가 거다라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다라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멀리 부산에서 오셨죠? 예, 부산에 살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아, 예, 예. 그 원래 고향이 부산이셨나요? 부산이 고향이고 예. 나중에 제가 뭐 크면서 안 거지만은 조상대대로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예, 한 300년 살았습니다. 300년. 본토박이 부산 사람. 본토박이 부산. 네. 그 부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블로거나 1인 미디어 활동을 거의 이제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사신 곳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블로거나 이런 걸로 활동하셨는데, 당시 처음에 블로거 활동하실 때 부산 지역에 블로거분들 별로 없으셨죠? 제가 2006년에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아, 2006년 블로그가 그때 한창 1인 미디어로 해서 뜰 때인데 예. 그 미디어 몽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창 이제 진출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할 때입니다. 할 때인데 아시겠지만 피터님 그때 시작 안 하셨죠? 네. 제가 그러니까 원년 멤버입니다. 그렇죠. 예. 그 1세대 시작을 하면서 블로거. 예, 맞습니다. 2006년부터 블로그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2008년쯤 돼가지고 이제 촛불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이 왜 중앙의 이슈는 내가 다루고 있는데 지역의 이슈는 하나도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지역은 죽어가는데 중앙만 계속 집중되고 이슈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2008년부터는 제가 이제 부산에 사는 블로거, 부산의 블로거가 아니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블로거가 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좀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이슈나 뭐 이런 현안들을 더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썼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부산에 사는 블로거가 아닌 부산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로 보시고 있더라고요. 이제. 예, 그렇죠. 그 부산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그 중앙까지 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얘기들이 있다면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옛날부터 알려진 게 있는데 최근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휴가철에 해운대 백사장에 이제 모래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6월달에 그걸 인지를 했는데 그 해운대가 원래 계속 좁아졌습니다. 이게 침식이 되면서. 근데 해안 침식이 되면서. 근데 부산시에서 이제 대량으로 모래를 구매를 해가지고 백사장을 한 100m 폭으로 확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운대에 맞는 모래를 구입해야 되는데 해운대에 맞는 모래는 이제 저쪽 강원도 쪽 동해 쪽인데. 근데 그 모래를 구입하지 못하고 서해 쪽 모래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해운대에 맞는 어떤 풍경 그리고 분위기 그거하고 전혀 안 맞게 서해안 모래는 좀 가볍고 바람이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해운대스럽지 않은 풍경이 이제 펼쳐지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쓴 글이 거의 40만 조에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지역 언론에서 이슈하고 또 SBS 등 중앙언론에서 이슈화 해가지고 좀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해운대 모래업체가 구속됐다고. 그럼 뭐 저하고 인과관계를 찾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도 이제 더 아이언 피터슨 다뤘는데 이게 바로 그 서울이나 이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지만 지역 사람들만이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변화돼.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또 이제 부산 지역이 우리가 또 정치인들 많고 또 이 부산, 경남, 뭐 TK 이쪽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가장 큰 변수가 있는 지역이라서 정치인들도 좀 많이 만나셨죠? 사실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뭐 선거를 지지한다든가 정치인들의 또 뭐 간담회 이런 것들을 지지하면서 이제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좀 있고 또 그렇죠. 사람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저도 그쪽으로 알고 나도 그쪽으로 알고 하는데 뭐 돼 있는데 서로 알고 있는데 각 이제 부산에 활동하는 정치인들을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스킨십 있게 만났으니까 조금 더 알 수는 있죠. 그 부산에 이제 적이냐 아군이냐 모르겠다 하는 그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하고도 좀 많이 연관 이렇게 정보도 좀 있고 사실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 활동이 좀 제가 블로그하는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거의 못 만났습니다. 만날 일도 없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약간 좀 새정치연합 민주연합 당원 의원이시지만은
뭔가 좀 활동하시는 게 조금 은나하시니까 제가 네. 그분을 지지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네. 그 선거 때가 됐을 때 한번 그래도 또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당선되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니까 한번 그렇죠. 취재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선거 때 이제 언제니까 지난 총선 때 네, 19대 총선은 19대 예. 네. 그때 이제 가봤는데 2012년도에 예, 예, 20년대 그렇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때 처음 만난 인상은 굉장히 그 수줍음이 많고 모범생이고 모범생. 착한 스타일. 그러니까 말을 하실 때도 좀 조용하고 그 우리 이거 미디어 나올 때는 뭔가 과격하게 뭐 문재인 대표를 뭐 까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그게 뭐예요? 뭐 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인물인가요? 아니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친노 쪽 정치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부산 지역에 네. 그 왜 조경태 하나를 못 안아서 네.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친노가 좀 부산 지역에 줄이면은 조경태를 좀 안아가지고 술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뭔가 좀 만들어봐라. 그 조경태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끌어안으면 조경태도 좋아하고 친노 쪽도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쪽 답이 뭐냐면은 같이 만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교류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교류 자체를 잘 안 하고 좀 뭐랍니까 활달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내성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런 만남 자체가 자기들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아예 뭐 나는 뭐 다른 쪽 사람들이랑 안 만나겠다는 것보다는 원래 성격 자체가 좀 그런 쪽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조경태 의원이 그 지역구 사람한테는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지역구에서 절대적이죠. 예, 그쪽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총선 때 얘기 들어보면은 조경태 말고 누구 찍어줄 사람 있나? 그 새누리당 쪽 가까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예,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나오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조경태가. 그러니까 지역구를 그렇게 잘 하는데 예. 그 왜 자꾸 이제 예. 그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내에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저격수처럼 이렇게 하는지 참 되게 신기하면서 예. 그렇고 저도 이제 조경태 의원을 한번 비판했다가 예. 좀 안 좋은 일도 당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앞에 친노 지역 정치인들한테는 왜 조경태를 못 왔느냐라고 했는데 예. 이거는 반대로 조경태한테 물어야 할 얘기입니다. 조경태 의원한테. 왜냐하면은 부산에서 3선을 따라하는 거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산이면은 대통령 후보에 벌써 근접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 아니더라도 뭔가 비중 있는 정치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경태 의원 현실은 그런 무게감이나 비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면 친노가 조경태를 끌어안는 게 아니고 조경태가 삼선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리더십 발휘해가지고 친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어떤 친노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자기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 못 보여주고 그냥 뭐 새정치 까기, 새정치 내부 총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정치력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 부산에서 삼선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그런 정치력 정도밖에 못 보여준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고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조경태 의원이 뭐 말만 세게 하지 별로 실력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지역구 유권자의 지지를 그렇게 많이 받고 부산에서 이제 삼선 의원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큰 어떤 그쪽 그 일대에서는 정말 야권의 중심적인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됐어야 마땅한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 자신을 중심으로 부산 정치권을 이렇게 재편하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조경태 의원 자신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정현 의원 순천 맞죠? 네, 그렇죠.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궐선거로 됐다 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순천에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지금 조경태 의원하고 정반대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새누리당을 까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면서 오히려 그 더 격렬한 말들을 내뱉고 있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말들인데도 그걸 하거든요. 근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주민의 정치 성향이 새누리 쪽에 가깝다 보니까 부산이 아무래도
그쪽 성향에 맞춰서 조금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멘트 뭐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여론을 어필하는 이제 민심에 어필하는 거지. 그쪽 지역의 민심에 어필하고 새 정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이정현 의원하고 반대의 어떤 그렇죠. 이제 행동을 그런 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무엇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가야 될 방향들은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1인 미디어들밖에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저도 이제 자주 다니는데 그 시사 팸투어라고 해서 시사 블로거나 1인 미디어를 그 초청을 해서 부산 지역 이 현안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어떻게 그게 나오게 된 거죠? 일단은 제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일단 그 미디어 연대 부장 간부를 맡았었고 또 간부, 예, 노조 간부. 그때 당시 맡았었고 지금 올해도 지금 올해가 아니죠. 이제 지난 10월부터 맡기 시작했습니다. 네. 맡기 시작했는데 그게 2014년도에 이제 제가 미디어 연대 부장을 맡으면서 네. 어떤 미디어 연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를 하는데 미디어적인 연대를 하겠다. 그럼 뭐 예. 청년연대나 어떤 뭐 그 주변의 이제 사회 단체들과 그렇지, 지하철 노조가 맞습니다. 같이 뭐 예, 연대도 하고 또 미디어적인 연대도 하고 연대도 하고 미디어적인 연대도 하겠다라고 이제 만든 부서인데 그 사업을 뭘 할 거냐 예. 고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이제 이슈화 시키고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슈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디어 자원이 그분들한테는 부족한 거죠.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미디어 자원을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지역 언론을 하려니까 그건 좀 쉽지가 않고 중앙 언론은 더더욱 안 되고. 그렇죠.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또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그 블로그나 소셜 쪽의 자원들을 동원해서 좀 그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할까 하다가 이제 고민한 게 이제 보통 우리 팸투어라고 하면은 그 블로거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에서 관광을 하고 맛집 가고 예, 맛집 가고 관광을 하면서 그걸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팸투어 블로거들이나 기자들이 팸투어인데 그럼 그 관광이나 맛집이 아니고 시사로 한번 팸투어를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 알고 지내던 네트워크를 이제 피터님이나 뭐 님 같은 분들 동원해서 이제 좀 알려달라 하고 이제 어떤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초청을 한 거지. 예.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생탁 예, 그 예. 부분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슈가 또 벌어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탁뿐만 아니라 그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부산 지하철 노조도 그다지 돈이 많이 없는데 왜 각 지역의 그 다른 사회단체나 그런 연대들을 늘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그 지원을 하는지 전 사실 보통 노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도 받기 바쁘지 남을 도와주지 않는데 왜 부산 지하철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저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부산 지역의 역할을 하자. 왜냐하면 부산 지역에 있는 노조, 단체를 통틀어서 부산 지하철 노조가 가장 그나마 믿을 수 있고 크고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한 게 그 답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가 예. 한 사람만 뭐 한 단체만 예. 어떻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체들이 여러 힘을 합쳐갖고 예. 어떤 사안을 향해서 뭐 같이 나갈 때 사실 그럴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대를 하면은 연대 자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역단체 연대로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물적 지원 말고 어떤 미디어적 지원도 같이 하자라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 블로그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그 뭐 소셜미디어에 있고 페이스북에서 어떤 부산 관련된 페이지를 하나 또 운영하고 계시죠? 예, 부산 공감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공감. 예. 그 부산 공감 페이지를 왜 만드셨나요? 뭐 굳이 뭐 블로거로 부산 블로거로 활동하는데 뭐 블로거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는 글 봤더니 뭐 예, 맞습니다. 블로그는 별로 예. 없고
그것도 이제 지역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건데 블로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제 글을 지역을 알릴 수는 있는데 좀 뭔가 그게 단속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건 알리고 어떤 건 못 알리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합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로그에는 뭐 시사나 부산 얘기, 지역 정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산에 정말 이렇게 뭐 맛있는 맛집이나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막 이런 부분도 그런 고민도 있고 뭐냐면 블로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닷속에다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을 던졌는데 누가 보고 건져주면은 그게 이슈가 되는 건데 네트워크가 없는 그냥 단순한 그 콘텐츠일 뿐이죠. 근데 네트워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말이 되는데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올린 글도 뭔가 좀 이게 빈도차가 크고 파급력도 좀 파급력도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기반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 고민했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바로 그게 딱 그 네트워크 기반이더라고요. 부산에도 지금 페이스북 공공기관으로서 제일 유명한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한다면은 부산경찰이죠. 그 부산경찰을 보고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 부산의 공공기관이 이 정도로 하는데 미디어를 블로그를 했다는데 나는 이걸 왜 몰랐지 못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 그 여러 컨텐츠가 있어갖고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또 보고 뭐 조회수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했던 뭐 아이템이 어떤 거였나요? 컨텐츠가 아까 말하는 이제 그 모래 해운대 모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핫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거, 제가 이제 뭔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콘텐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지하철 동래역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에 동래역이라고 있는데 동래역에 출구가 1번과 4번 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1번 출구에 모일 때도 있고 4번 출구에 모일 때도 있습니다. 뭐 몇 번으로 나와라. 그러면 그 모이는 사람들이 그 1번에 4번에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제가 이제 올린 거는 간단합니다. 출구 사진만 올려두고 동래역에서 만나실 때 동래역이 또 요즘 가장 핫한 그 부산 지역에서 유흥가거든요. 술집이 많고. 1번에서 만납니까? 4번에서 만납니까? 딱 요거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한 700~800명이 댓글을 막 달더라고요. 몇 번 출구가 좋았나요? 1번 출구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번 출구가 그 앞에 떡볶이 집이 있고 그리고 지하철 그 4호선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고 환승통로가 있고 그 대신 4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4번 출구 가는 사람들이 댓글 쓰는 게 왜 4번 출구 가느냐고 보니까 술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4번은 30대 이상이 많이 가는 거고 1번은 10대, 20대가 많이 가는 거죠. 그런 어떤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리 어떤 부산의 지리,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지역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지역 사람들은 보면 되게 재밌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부산의 지역 언론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바로 이런 지역에 있는 어떤 소셜 미디어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여태까지 누구도 어떻게 시도하고 만들지 못했던 콘텐츠인데 이런 부분의 콘텐츠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에 이제 그게 뜨는 걸 보고 그런 쪽 콘텐츠로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역 1인 미디어는 이제 활동하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거다라님 같은 경우는 지역보다는 1인 미디어 활동으로 정말 되게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그 뉴스가 알고 싶다나 뭐 더 IMP터는 사실 이제 1인 미디어나 이제 블로거들 이 1인 미디어들이 도대체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으며 또 소개되지 않은 컨텐츠를 이제 소개하는 코너인데 앞으로 우리 1인 미디어들이 좀 어떻게 나갔으면 됐을까요? 좀 이렇게 뭐 좋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1인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지브리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후기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의 공감만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재미없더라. 재미없는데 왜 재미없느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설득력 있는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이게
원래 서울에서 입체라고 했는데 부산에 왔는데 입체라고 볼 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게시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댓글 달고 수십만 조회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언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 뭔가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 맥락이 있어야 되고 되는데 갑자기 뭐 재미없더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거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원 소스에 조금 더 다가가지고 좀 더 뭡니까 그 공감을 얻어내는 식으로 어떤 미디어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언론은 그거를 보고 전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전달하고 또 그거를 좀 더 확대하고 이슈를 확대하고 하는 그런 역할 아니면 또 거기서 나름대로 팩트를 찾아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인 미디어는 저도 앞으로도 이제 뭐 팩트를 피디님 같은 경우는 팩트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나 또 일반 많은 블로거들은 어떤 너무 팩트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공감만 얻으면 충분하니까 공감을 얻는데도 좀 많이 하면서 활동을 하시면은 그것으로도 블로그 활동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1인 미디어들이 이제 그 어떤 컨텐츠가 단순하게 딱딱한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제 느꼈던 감정들.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 이거를 이제 맞습니다. 기술하는 순간에 그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확산될 수 있고 그걸 또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지 하면서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치는 충격을 주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맞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공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 차이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면 1인 미디어의 갈 길도 좀 더 넓다, 더 넓고 밝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저 이렇게 정말 부산에서 사실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게 제가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더 멀더라고요. 맞습니다. 돈도 더 듭니다. 그렇죠.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부산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그 지역 1인 미디어로 열심히 활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